나른한 오후의 통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요즘 몸에 이 타투 하신 분들 많으시죠. 예전 같으면 깍두기 아저씨들 전유물이었던 그 타투지만 요즘엔 뭐 여성분들도 많이 하실 정도로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폴리스는 되기 힘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찰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경찰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서 이 채용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의 타투인지 또 이게 옷 밖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는 타투인지 그 정도만 판단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뭐 용, 호랑이, 해골, 총 뭐 이런 거 그려져 있거나 몸 일부를 다 덮는 이런 문신 그건 여전히 안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착하게 살자 이 문신 이건 해도 경찰 할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자, 일단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금태섭 자녀 증여세 논란에 다 냈다. 다음은 내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마지막으로 G20 회의 도중에 골프장 간 트럼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의 초롱초롱 수정체 속에 영원히 담겨있고 싶은 방송 310 중에서 지금 시작하죠. 오늘 제 옆에는 월요일의 남자 김경진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자전거 타셨죠? 예. 춥지 않으시던가요? 라이더들의 성지 8당을 다녀왔는데 일요일 날 어제는 발이 시려워서 혼났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그래도 타셨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금태섭 아빠 찬스 논란, 증여세 더 많이 냈다. 예, 보신 것처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의 이 자녀 증여세 탈루 논란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금 전 의원 사실 아니다, 모두 증빙할 수 있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논란의 현장 서울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보시죠. 자, 먼저 이 금 전 의원 아들 이 증여세 논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빌라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 빌라가 원래 장인어른이 보유하고 있었던 빌라인데 금 전 의원 부부하고 두 아들 4명 공동 명의로 증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금을 관리하는 시민단체인 세금 도둑을 잡아라라는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 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지금 92년생, 94년생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들이 이 당시에 증여세를 낼 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느냐. 그래서 증여세 제대로 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금 전 의원 낼 거 다 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의혹 금 전 의원 즉각 또 반박을 했던데 해명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만큼 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보다 더 냈습니다. 더 냈고 그 못 내는 부분을 도와주게 되면 그 세금도 내야 된다. 그런 것까지 다 냈습니다.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저희가 그 좋은 환경 또 부모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저희 식구 모두가 더 기여하고 더 그 어려운 분들한테 더 봉사해야 된다. 금 전 의원이 저도 민주당 출입할 때 들었던 얘기지만 되게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자, 아무튼 들으신 것처럼 원래 내야 할 돈보다 훨씬 더 냈다. 증빙 자료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결백을 호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들들 명의의 증여세 다 납부했고 심지어는 그 증여세를 낼 돈이 자식들에게 없으니까 그 돈도 내준 것에 대한 증여세 부분까지도 냈다. 그래서 하등의 법적 문제가 없고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기존의 공천이라든지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을 때마다 해명을 했고 또 국세청 안에 그 자료들이 있다. 하등의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비판을 하던데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자, 아무튼 금 전 의원 이 아들 자녀 재산 문제가 이렇게 지적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금 전 의원이 조 장관 자녀 증여 문제를 공격했다.
그래서 또 민주당의 일부 의원 또 강성 지지층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금의원 답변은 그거 오해다. 난 그렇게 공격을 한 사실이 없다. 오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5천만 원을 조국 장관이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 금태섭 의원이 당시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 본인이 질문을 했던 것은 조국 장관의 부부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조 장관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자녀들이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지 무슨 5천만 원 증여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말이죠. 20대 국회에서 조금박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당론과 조금 다른 소신 발언을 이어왔던 그 조금박해란 전현직 의원들 중에 한 명인 박용진 의원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한마디 했는데 금 전 의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것 없다. 또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세금 낼 거 냈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박 의원의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세 논란에 대해서는 저렇게 뭐 엄호를 했는데 자, 최근에 이 정치적인 금 전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조금은 좀 빠르지 않나. 그러니까 당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나가셨다 하더라도 바로 그 본인이 몸담았던 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보이고 아직 그 뭐 8단계 잉크도 안 발랐는데 벌써 그 이렇게 뭐 서울시장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은 빨라 보인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박용진 의원은 대선 출마,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새로운 젊은 70년대생들이 새로운 정치를 주도해 가야 된다. 그게 지금 박용진 의원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한 지 너무 짧은 시점 안에 서울시장 출마를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비판인 것 같습니다. 물론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고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워낙 불안정하죠. 자, 그런데 여권에서 잇따라 이 임대주택 관련한 어떻게 보면 민심과 많이 동떨어진 말들이 나와서 비판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준중형 규모의 방이 3개가 있어서 자녀가 많은 가정도 거주할 수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초등학교와 지하철역이 있는 접근성이 좋은 주거 공간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발전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상 와서 보면 되게 그 내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 더 깔끔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데 늘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 선입견들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자, 뭐 들으신 것처럼 뭐 김현미 장관도 김현미 장관이고 진선미 의원의 저 발언, 내 아파트와 전혀 차이가 없다. 아파트에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 환상 발언은 지금 보신 저 장면이 아니라 저 상황이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인데 일단 딱 들어도 뭔가 좀 안 맞는다. 예.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집이 없는 30대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집 마련이 어려운 40대 초반까지 이 젊은 세대들, 세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수요가 큰 부분이 아파트들이거든요. 사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최적 효율화가 되어 있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공공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 있죠, 아이들 놀이터 있죠, 독서실 있는 경우 있죠, 운동시설 있는 경우 있죠. 골프 연습장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에 상가들이 반드시 있어서 사실은 상가에 미용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안에 초중고 학교가 있는 단지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선호한 것은 사실인데 다만 이제 저분들 말씀은 현재 이 임대주택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게 지금 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가구를 사가지고 싼 값에 지금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는 그래도 정부가 제공하는 이 다세대 주택, 이 다세대 임대가 상당히 괜찮은 거 아니냐. 아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마음속에 특히 젊은이들 마음속에 불을 확 질러버린 상황이죠. 자, 그 진선미 의원이 해명을 내놨단 말이죠. 저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하면 본뜻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랐다. 또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또 뭐 일부 보도를 보면 민주당 의원들 자가 혹은 임차로 10명 중 9명이 아파트에 산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일단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일단 언론 탓부터 하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냥 사과를 하면 될 걸. 그러면서 평소에 이것 좀 보도해 주세요 하면서 보도자료는 왜 뿌리는 건지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